안녕하세요. 감동과 사연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직접 쓴 새로운 세상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야, 강소희. 너는 위관장교가 되어서 커피 하나 제대로 못하나? 생긴 건 반반해가지고 어디서 굴러먹다 온 거야? 커피잔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뜨거운 액체가 강지아 소위의 전투화 위로 튀었다. 낡은 행정반 바닥, 시커멓게 얼룩진 타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강원도 인제 지도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구석진 골짜기에 박혀있는 제88보병사단 예하의 낡은 대대. 이곳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강지아는 입술을 깨물었다. 떨리는 손을 등 뒤로 감추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대장님. 다시 타오겠습니다. 죄송하면 다야? 요즘 여군들은 이래서 안 된다니까. 군기가 빠져가지고. 야, 너 오늘 당직이지? 오늘 밤에 내 방으로 와서 군기 교육 좀 다시 받아야겠다. 알았어? 대대장 김철수 중령의 눈이 음흉하게 번들거렸다. 그 시선은 강지아의 계급장이 아닌 군복 위로 드러난 굴곡을 훑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작전과장이 낄낄거리며 거들었다. 아이고, 대대장님. 강소희가 아직 사회물이 덜 빠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밤에 아주 확실하게 교육해 주십시오. 그래야지. 강소희, 너 똑바로 들어. 네가 여기서 장기 복무라도 하려면 라인 잘 타야 해. 내가 누군지 알지? 내 동기가 지금 사단 인사참모야. 너 하나 매장하는 건 일도 아니라고. 협박과 희롱이 뒤섞인 폭언. 강지아는 모멸감에 치를 떨었지만 갓 임관한 소위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녀는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오지의 부대에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되어 있었다. 시정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작다? 다시. 시정하겠습니다. 뭐라? 눈을 불하려? 인연이 진짜 돌았... 김중령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치켜들었다.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강지아의 고개가 돌아갔다. 뺨이 화끈거렸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여기서 울면 지는 것이었다. 나가봐. 커피 다시 타오고. 그리고 오늘 밤 잊지 마라. 안 오면 네 군 생활은 이걸로 끝인 줄 알아? 행정반을 나온 강지아는 화장실로 달려가 찬물로 얼굴을 씻어냈다. 거울 속 붉게 부어오른 뺨. 그녀는 주머니 속 핸드폰을 꽉 쥐었다. 언니들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큰언니 강지윤. 29의 나이에 707 특수임무단 출신으로 육군 소장의 자리에 오른 전설적인 존재. 둘째 언니 강지현. 해병대 특수수색대 출신으로 준장을 단 귀신 잡는 해병. 형부인 해군 대장 최민혁 제도까지. 가족들은 모두 대한민국 군의 정점에 서 있었다. 그렇기에 더더욱 말할 수 없었다. 자신이 못나서 자신이 약해서 이런 꼴을 당한다고 생각할까봐. 가족의 명예에 먹칠을 할까봐. 참아야 해. 내가 해결해야 해. 하지만 그날 밤 대대장실로 오라는 명령은 단순한 얼차려가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공포가 엄습했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 국방부 인근의 고급 관사.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강지윤 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상하게 가슴이 답답했다. 707 시절 수많은 사선을 넘나들 때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표정이 안 좋아?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남편 최민혁 대장이 물었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탄탄한 어깨와 곧은 자세에서 사성 장군의 위엄이 배어나왔다. 모르겠어요. 그냥 지아 생각이 나서요. 연락 안 된 지 꽤 됐잖아요. 지야? 막내 처제 말이야? 임관에서 자대 배치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 바쁘겠지. 인제 쪽이라고 했나? 네. 하필이면 시설 낙후되기로 유명한 곳으로 가서. 걱정이네요.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리며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필승. 언니 형부. 나왔어. 둘째 강지현 준장이었다.
붉은 명찰이 달린 해병대 정복을 삐딱하게 걸친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어우, 힘들어 죽겠네. 해병대 사령부 회의 갔다가 오는 길이야. 근데 언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막내 생각이 나서. 지아? 아, 맞다. 그 기집애 연락도 없고.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꺼져 있더라고. 설마 군기 잡혀서 폰도 뺏긴 건 아니겠지? 강지연의 농담 섞인 말에 강지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지연아, 말 조심해. 근데 정말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 몇 번을 해도 안 받던데? 그 순간 강지훈의 핸드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막내. 강지훈은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지안이?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들려왔다. 언니, 나 무서워. 살려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707 시절 인질 구출 작전 때 들었던 피해자들의 목소리보다 더 절박하고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다. 지아야, 무슨 일이야? 말해봐. 누구야? 대대장이 오늘 밤에 안 오면 죽여버린다고. 언니, 나 진짜 못하겠어. 그냥 죽고 싶어. 두둑. 전화가 끊겼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은 최민혁 대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금 전까지 사람 좋게 웃던 남편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서해 바다를 지휘하는 제독의 서늘한 살기만이 감돌았다. 강지현 준장은 주먹을 꽉 쥐어 테이블을 내리쳤다. 쾅! 이 개새끼들이. 강지훈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동자는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이성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이자 테러리스트들의 악몽이라 불렸던 707 특수임무단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감히 내 가족을, 내 동생을 건드려? 민혁 씨. 강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다. 말해. 어떻게 할까? 최민혁 대장은 이미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있었다. 지하부대 위치 파악해. 그리고 내 직속 예하부대 말고 믿을 수 있는 병력 추려. 오늘 밤 인제로 간다. 언니, 나는 해병대 수색대 애들 풀까? 지금 훈련 중이라 바로 투입 가능한데. 강지현이 눈을 번들거렸다.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연이, 너는 선발대로 가. 가서 상황 파악하고 만약 지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 있으면 확보해놔. 죽이지는 말고. 내 손으로 죽일 거니까. 오케이. 접수 완료. 감히 우리 막내를 건드려? 그 부대 오늘부로 지도에서 지워버리겠어. 강지현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강지우는 옷방으로 들어가 정복 대신 707 시절 입었던 검은색 전술복을 꺼내 입었다. 옷장 구석에 있던 베레모를 쓰자 거울 속에 비친 그녀는 더 이상 점잖은 장군이 아니었다.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였다. 최민혁 대장이 등 뒤에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해군 헬기 띄웠어. 30분 내로 도착할 거야. 내 부관이랑 헌병대도 같이 간다. 육군 쪽에는 내가 따로 연락해서 헌병대 투입 막을 테니까 당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해. 뒷감당은 내가 한다. 남편의 든든한 지원. 강지우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에서 싸늘한 명령이 떨어졌다. 출동이다. 목표는 인제 일대대. 작전명은 참교육. 적은 부패한 군인들이다. 강원도 인제의 깊은 밤. 강지아 소위는 대대장실 문 앞에서 떨고 있었다. 안에서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야, 강소희 아직 안 왔어? 이 인연이 진짜 죽고 싶나?
대대장님, 제가 가서 끌고 오겠습니다.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앉혀야죠. 문이 벌컥 열리고 작전과장이 튀어나왔다. 문 앞에 서 있는 강지아를 발견한 그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어이쿠, 여기 있었네? 들어와 임마. 대대장님이 기다리시잖아. 작전과장이 강지아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강지아는 버텼지만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대대장실 안은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김철수 중령은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왔어? 거기 앉아. 술 한 잔 따라봐. 못하겠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강지아는 마지막 용기를 쥐어짜 말했다. 김중령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뭐? 못해? 야, 작전과장. 문 잠가.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강지아의 심장을 조여왔다. 김중령이 천천히 다가왔다.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여기는 내 왕국이야.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도 몰라. 네가 소리 질러봤자 누가 올 것 같아? 그는 강지아의 어깨를 밀어 소파에 쓰러뜨렸다. 공포에 질린 강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잘했어야지. 이제 와서 필요봤자 소용없어. 오늘 밤 넌 내 장난감이야. 김중령의 더러운 손이 강지아의 군복 단추로 향했다. 강지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언니 미안해. 나 더 이상은. 쾅. 그 순간 굉음과 함께 대대장실의 창문이 박살났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김중령과 작전과장이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다. 깨진 창문 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뛰어들었다. 군화발이 바닥을 찍는 둔탁한 소리. 연기가 거치자 드러난 모습은 검은색 전술복을 입고 베레모를 쓴 여자였다. 해병대 붉은 명찰이 가슴에 빛나고 있었다. 강지현 준장이었다. 어떤 새끼가 감히 내 동생한테 손을 대? 누구세요? 아니, 여기는 어떻게... 김중령이 말을 더듬었다. 강지현은 대답 대신 성큼성큼 다가가 작전과장의 명치를 걷어찼다. 작전과장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구석으로 처박혔다. 강지현은 쓰러져 있는 강지아를 일으켜 세우며 자신의 군복 상의를 벗어 덮어주었다. 지아야, 늦어서 미안해. 괜찮아? 언니. 흐엉. 강지아는 강지현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강지현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그녀는 김중령을 노려보았다. 내 놈이 대대장이냐? 계급장이 아깝지도 않은 쓰레기 새끼. 너 뭐야? 여기는 육군부대야. 해병대가 감히 어디라고 임패야? 헌병 불러. 당장 헌병 불러. 김중령이 꽥꽥 소리를 질렀다. 그때 박살난 문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복도를 가득 메운 군화 소리. 그리고 서늘한 목소리가 대대장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헌병을 찾는 건가? 중령. 문 밖에서 걸어 들어온 사람은 강지윤 소장이었다. 그녀의 뒤로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도열해 있었고 그 옆에는 해군 정복을 입은 최민혁 대장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김중령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다. 어깨에 빛나는 별 2개,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별 4개. 육군 소장과 해군 대장. 꿈인가 싶었다. 조성, 안녕하십니까? 제88사단 1대 대장 중령 김철수입니다. 김중령은 반사적으로 경례를 붙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강지우는 그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내 동생이 너 같은 쓰레기 때문에 군인을 포기하려 했어. 네? 동생이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강지아 소위. 내 막내 동생이다. 김중령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는 바닥에 머리를 박으며 빌었다. 강지우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몰랐으면 그래도 된다는 건가? 힘없는 소위 하나 괴롭히고 성희롱하고 폭행하는 게 내 놈이 말하는 지휘권이야? 강지훈이 손짓하자 뒤에 있던 부관이 태블릿 PC를 건넸다. 이미 감찰 조사는 끝났다. 횡령, 폭행, 가혹행위, 성범죄 미수. 화려하더군. 너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간부들 싹 다 옷 벗을 각오해. 장군님, 제발, 처자식이 있습니다. 내 동생도 가족 있어. 아주 무서운 가족이 말이야. 강지훈이 뒤돌아보며 최민혁 대장에게 눈짓을 했다. 최민혁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앞으로 나섰다. 이런 놈들 때문에 군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거야. 자네 같은 장교는 필요 없다. 헌병대, 연행해. 네, 알겠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헌병들이 들이닥쳐 김중령과 기절한 작전과장을 개처럼 끌고 나갔다. 복도에서는 다른 간부들도 줄줄이 연행되고 있었다. 부대 전체가 뒤집혔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지훈은 강지아에게 다가갔다. 강지아는 여전히 강지현의 품에서 떨고 있었다. 강지훈은 동생을 꽉 끌어안았다. 미안하다, 지아야. 언니가 너무 늦게 알았어. 이제 괜찮아. 아무도 널 건드리지 못해. 강지훈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강인한 장군이기 이전에 동생을 아끼는 언니였다. 그날 밤 인제의 낡은 대대 위로 뜬 별들은 유난히 차갑고도 슬프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별들 아래 세 자매와 한 남자는 서로를 지키기 위해 가장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진짜 교육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부대, 아니 이 썩어빠진 뿌리 자체를 내가 뽑아버리겠어. 강지훈의 다짐이 밤 공기를 갈랐다. 인제 산골의 밤바람은 유난히 매서웠다. 박살난 대대장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칼바람이 행정반 복도를 휘감았다. 하지만 그 추위보다 더 오싹한 것은 부대 전체를 짓누르는 침묵이었다. 헌병대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다 사라진 뒤 남겨진 것은 정막뿐이었다. 대대 연병장에는 비상 소집된 병사들과 남아있는 간부들이 오열을 맞춘 채 서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불안으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병사들에게 고함을 치고 얼차려를 주었을 행보관이나 중대장들조차 지금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들 앞에는 대한민국 육군 소장 강지훈이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천천히 아주 느린 걸음으로 연병장 단상 위를 걸었다. 그녀의 군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병사들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의 옆에는 해병대 정복을 입은 강지현 준장이 팔짱을 낀 채 도끼눈을 뜨고 서 있었고 단상 아래에는 해군 대장 최민혁이 뒷짐을 지고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육해의 공도 아닌 육군과 해병대 그리고 해군의 최정점들이 이 좁은 산골 부대에 모여 있다는 사실 자체가 비현실적인 공포였다.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확성기를 쓴 것처럼 또렷하게 연병장에 퍼졌다. 고개 들어.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다. 귀가 먹었나? 고개 들라고 했다. 서리빨 같은 명령에 병사들과 간부들이 쭈뼛거리지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강지훈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쳤다. 그녀는 그들의 눈을 하나하나 뜯어보듯 응시했다. 너희 대대장이, 너희 작전과장이 내 동생을, 너희의 전우인 강지아 소위를 짓밟으려 할 때 너희는 무엇을 했나? 정적. 어떤 병사는 입술을 깨물었고 어떤 초급 간부는 시선을 피했다. 행정반에 있던 당직병. 너는 들었을 것이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지. 비명 소리를 살려달라는 애원을. 맨 앞줄에 서 있던 병장 하나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다. 작전장교 인사담당관. 너희는 알았겠지. 김철수 중령이 그동안 여군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니, 너희도 같이 즐겼나?
술자리 안주 삼아 낄낄거렸나? 강지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그것은 분노를 억누르는 짐승의 그르렁거림 같았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너희는 바로 옆에 있는 전우조차 지키지 못했다. 아니, 지키지 않았다. 상관의 부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군기라고 착각하고 불의를 보고도 눈을 감는 것을 처세술이라 여겼겠지. 강지우는 단상 난간을 꽉 움켜쥐었다. 쇠로 된 난간이 찌그러질 듯 비명을 질렀다. 방관자는 공범이다. 너희 모두가 강지아 소위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이야.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에 꽂혔다. 흐느끼는 소리가 곳곳에서 새어나왔다. 억울함이 아닌 부끄러움의 눈물이었다. 강지우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적은 이들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썩어 빠진 정신 상태를 뿌리째 뽑아내는 것이었다. 오늘부로 이 부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관련된 모든 간부는 군사법정에 설 것이고 병사들은 전원 다른 부대로 전출될 것이다. 가서 똑똑히 전해라. 너희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방관했는지.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두지 마라. 그것이 너희가 군복을 입은 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다. 강지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단상을 내려왔다. 강지현 준장이 따라붙으며 작게 속삭였다. 언니, 너무 봐준 거 아니야? 확 다 엎어버리지. 진짜 적은 이놈들이 아니야. 꼬리 자르기로 끝날 놈들이 아니라고. 강지윤의 시선은 이미 더 높은 곳을 향해 있었다. 김철수 중령 같은 쓰레기가 대대장까지 진급하고 이런 비리를 저지르면서도 떵떵거릴 수 있었던 배경. 그 뒷배가 분명히 존재했다. 강원도를 벗어나 서울로 향하는 해군 헬기 안. 강지아는 담요를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잠들어 있었다. 진정제를 맞았지만 헬기의 진동에 맞춰 간간히 몸을 움찔거렸다. 강지우는 동생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붉은 손자국이 그녀의 가슴을 후벼 팠다. 너무 자책하지 마. 당신 탓 아니야. 최민혁 대장이 소음 차단 헤드셋 너머로 말했다. 그는 강지윤의 손을 꼭 잡았다. 거친 파도와 싸우며 살아온 바다 사나이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이었다. 아니요, 내 탓이에요. 지아가 군인이 되겠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했어요. 내가 장군이라고 언니들이 잘 나간다고 으스댈 줄만 알았지 정작 내 동생 하나 챙기지 못했어요. 언니, 그런 말 마. 잘못한 건 그 개새끼들이지. 맞은편에 앉은 강지현이 씹어뱉듯 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었다. 내가 지금 수색대 정보가 애들 풀어서 김철수 그놈 뒷조사하고 있거든. 근데 이 새끼 이거 아주 가관이네. 뇌물수수 혐의로 2번이나 감찰받았는데 다 무혐의로 풀려났어. 뒤에 누가 있어? 확실해. 누군데?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쪽 라인이야. 오성회라고 들어봤어? 강지윤의 눈썹이 꿈틀했다. 오성회. 육군 내 사조직. 엘리트 코스를 밟은 장교들끼리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썩은 동아줄. 그놈들이었어? 김철수 그놈이 오성회 말단 회원이라네. 회비 갖다 바치고 진급 보장받는 뭐 그런 거겠지. 인사참모 동기 믿고 까불던 게 빈말이 아니었어. 강지윤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다. 707 시절 대테러 작전을 앞두고 짓던 그 표정이었다. 잘 됐네. 한 놈씩 잡기 귀찮았는데 줄줄이 엮어서 한 번에 보내버리면 되니까. 그때 강지윤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제한 표시.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싸움의 다음 상대가 누구인지. 받아. 강지윤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강지윤 소장인가? 나 육군본부 감찰실장
황기석 소장이세. 익숙한 목소리. 능구렁이 같은 말투. 황기석 소장. 그는 육군 내에서 지우개로 불렸다. 사건 사고를 조용히 덮는 데 도가 튼 인물이었다. 무슨 일이십니까, 실장님? 이 밤중에. 허허, 목소리에 날이 서 있구먼. 자네, 지금 인제에서 무슨 짓을 벌인 건가? 타군까지 끌어들여서 일개 대대를 박살냈다며? 이거 월권이야, 월권. 절차도 무시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절차? 내 동생이 성폭행당할 뻔했습니다. 절차 따지다가 시체로 발견되길 기다렸어야 합니까? 아니, 내 말은 그건 유감이지만 내부적으로 조용히 해결할 수도 있었잖아. 김중영이 실수한 건 맞지만 이렇게 일을 키우면 자네 입장도 곤란해져. 돈 위신도 있고. 우리 좋게 좋게 가자고. 내가 김중영 엄중히 문책할 테니까 자네는 헌병대에서 손 떼게 해. 해군이랑 해병대도 돌려보내고. 강지우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동생이 죽을 뻔했는데 군 위신을 따지고 있다. 이게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였다. 실장님, 그래. 말이 통하는구먼. 역시 엘리트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타협하러 전화를 받은 게 아닙니다. 선전포고를 하려고 받은 겁니다. 뭐? 선전포고? 김철수 중령 하나로 안 끝납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놈들, 감찰 무마해준 놈들,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전화해서 사건 덮으려는 당신까지. 제가 다 잡을 겁니다. 옷 벗을 각오하십시오. 이 여자가 미쳤나? 자네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내가 자네보다 선배야. 그리고 오성애를 건드리고도 무사할 것 같아?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오성회. 오성회? 그게 군대입니까? 깡패 집단이지. 똑똑히 들으세요. 내 동생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데가 당신들 피로 갚게 해줄 테니까. 강지우는 대답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그리고는 배터리를 분리해 바닥에 던져버렸다. 세게 나가네. 역시 우리 마누라. 최민혁 대장이 피식 웃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그의 눈빛 역시 살기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나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해군 법무실장한테 전화해서 육군 쪽에 공식 항의 공문 보내라고 해야겠군. 하군 장교 가족에 대한 테러 행위로 규정하고 합동 수사 요청할 거야. 육군이 거부하면 국방부 장관한테 직접 보고하고. 고마워요, 여보. 가족이잖아. 그리고 군복 입은 놈들이 양아치 짓 하는 건 나도 못 참아. 헬기가 서울 상공으로 진입했다.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 자신들의 권력을 믿고 안심하고 있을 놈들이 있다. 강지우는 잠든 강지아의 손을 다시 한번 꽉 쥐었다. 지아야, 조금만 기다려. 언니가 다 청소해 줄게. 내가 다시는 군복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만들어 줄게. 며칠 후 국군 수도병원 VIP 병동. 강지아는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붓기는 많이 가라앉았지만 눈빛은 여전히 공허했다. 강지훈이 깎은 사과를 접시에 담아 내밀었다. 좀 먹어봐. 아무것도 안 먹으면 쓰러져. 입맛 없어. 강지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언니, 나 전역할래. 군인. 이제 징그러워. 군복만 봐도 토할 것 같아. 강지훈의 손이 멈칫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육군 사관학교 입학식 날 그 누구보다 자랑스럽게 경례를 하던 막내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래.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아무도 뭐라 안 해. 근데 억울해. 너무 억울해.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가 도망쳐야 해? 왜 내가 꿈을 포기해야 해? 강지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그 새끼들은, 김철수 그 새끼는 감옥 가? 처벌받아? 당연하지. 지금 헌병대 영창에 있고 곧 재판받을 거야. 거짓말. 강지아가 고개를 저었다. 아까 뉴스 봤어. 군 검찰이 기소 유예 검토 중이라고. 증거 불충분이라고.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지윤의 눈이 커졌다. 병실 TV에는 뉴스 속보가 흐르고 있었다. 육군 모부대 대대장 성추문 의혹, 군 검찰 피해자 진술 확보 어려워 난항. 일각에선 무리한 수사 지적도. 언론 통제. 그리고 여론 조작. 황기석 소장의 짓이 분명했다. 피해자가 충격으로 입원해 있는데 진술 거부라니. 그들은 시간을 끌면서 지아를 꽃뱀이나 정신 이상자로 몰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강지윤이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법과 절차? 그딴 건 힘있는 놈들이 만들어 놓은 방패막이에 불과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온다면 이쪽도 방식이 있었다. 지아야. 강지윤이 동생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언니 믿지? 강지아가 젖은 눈으로 강지윤을 바라보았다. 언니는 707에서 10년 넘게 있었어. 테러범들은 협상 대상이 아니야. 제압 대상이지. 저놈들이 법 뒤에 숨어서 장난질을 친다면 나는 법 밖에서 놈들을 심판할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강지윤은 대답 대신 병실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사복 차림의 건장한 여자 2명이 서 있었다. 강지윤의 옛 707 부하들이었다. 이 친구들이 널 지킬 거야. 24시간 내내. 아무도 널 못 건드려. 언니는 사냥 좀 다녀올게. 강지윤은 병실을 나섰다.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던 강지현이 껌을 딱딱 씹으며 다가왔다. 뉴스 봤어? 아주 소설을 쓰더라, 이것들이. 지연아, 준비됐어? 준비? 해병대는 태어날 때부터 준비 완료야. 우리 애들 휴가 다 반납하고 대기 중이야. 그리고 형부가 보내준 자료 보니까 황기석 그 인간 비자금 장부가 어디 별장에 숨겨져 있다던데? 위치는? 경기도 가평. 명의는 천암 앞으로 돌려놨고 오늘 밤 거기서 오성의 핵심 멤버들 비밀 회동이 있다네. 김철수 구명 활동 논의하러 모인다는 첩보야. 강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갈 기회였다. 가자. 오늘 밤은 파티다. 드레스 코드는? 강지현이 짓궂게 물었다. 강지윤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검은색 마스크를 꺼내 들었다. 진압복. 무기는 몽둥이. 뼈가 부러지는 고통이 뭔지 놈들에게 똑똑히 가르쳐 줘야지. 두 자매가 병원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들의 뒷모습에서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함께 억눌린 분노가 폭발하기 직전의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제는 참교육의 시간이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닌 몸으로 기억하게 만드는 진짜 교육. 경기도 가평, 충령산 자락 깊숙한 곳. 억수같이 쏟아지는 폭우가 밤의 정막을 찢고 있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빗줄기는 산길을 오르는 검은색 SUV의 전조등마저 흐릿하게 만들었다. 구름 계곡.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이 별장은 오성의 멤버들이 은밀한 회합을 갖는 그들만의 성체였다. 높은 담벼락 위에는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고 입구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우비를 입은 채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SUV가 별장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숲길에 멈춰 섰다. 시동이 꺼지자 빗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운전석의 강지현이 룸미러로 뒷좌석을 확인하며 짧게 말했다. 도착했어. 경비는 정문 둘 순찰3. 건물 안은 미확인. 하지만 놈들 성격상 덩치들 꽤나 깔아놨을 거야. 조수석에 앉은 강지윤은 말없이 검은색 전술 장갑을 착용했다. 그녀의 눈은 차창밖 어둠보다 더 짙고 깊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검은색 우비 안쪽에는 묵직한 3단봉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아, 죽이지는 마. 노력은 해볼게. 근데 놈들이 반항하면 장담 못해. 강지현이 씩 웃으며 차 문을 열었다.
두 자매는 빗속으로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던 것처럼 어둠이 그녀들을 삼켰다. 별장 입구 초소. 경비원 2명이 컵라면을 먹으며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아, 오늘따라 비 더럽게 많이 오네. 안에 계신 높으신 분들은 여자 끼고 술판 버리는데 우리는 이게 뭐냐? 조용히 해. 저 양반들 심기 건드리면 우리만 죽거나. 그나저나 아까 들어간 여자들 봤냐? 아주 물이 좋던데. 역시 돈이란 권력이 최고야. 크크. 남은 술이라도 좀 주면 좋겠는데. 말을 하던 경비원의 시선이 창밖을 향했다. 빗줄기 사이로 무언가 휙 지나간 것 같았다. 방금 뭐 봤어? 뭐가? 고라니겠지. 여기 산짐승 많잖아. 아니야, 사람 같았는데. 잠깐 보고 올게. 경비원 하나가 우비를 뒤집어 쓰고 초소 밖으로 나갔다. 그는 손전등을 비추며 숲 쪽으로 걸어갔다. 빗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치는 순간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손이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하는 단말마도 빗소리에 묻혔다. 강지현이었다. 그녀는 경비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한 뒤 기절한 그를 숲 풀덤불 속으로 던져버렸다. 군더더기 없는 해병대 특수수색대의 맨손 제압술이었다. 초소 안에 있던 다른 경비원이 동료가 돌아오지 않자 투덜거리며 문을 열었다. 이 자식이 오줌을 싸러 갔나? 왜 안 와? 그가 문을 여는 순간 젖은 군화발이 그의 가슴팍을 걷어찼다. 쾅! 경비원은 뒤로 날아가 벽에 처박혔다. 강지훈이 빗물을 뚝뚝 흘리며 초소 안으로 들어왔다. 쓰러진 경비원이 무전기에 손을 뻗으려 했지만 강지훈의 3단봉이 그의 손등을 내리쳤다. 으아! 강지훈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게 그의 턱을 올려찼다. 경비원은 그대로 기절했다. 정문 클리어. 강지훈이 낮게 은조렸다. 밖에서 대기하던 강지현이 엄지를 치켜 세웠다. 두 사람은 그림자처럼 별장 본관으로 향했다. 정원에 있던 순찰견 2마리가 낌새를 채고 으르렁거렸지만 강지훈이 던진 마취 고기를 받아먹고는 이내 잠잠해졌다. 모든 과정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지휘관 2명이 작정하고 침투하는데 고작 사설 경비원들이 막을 수 있을 리 만무했다. 별장 2층 거실. 고급 샹들리에 아래 육군본부 감찰실장 황기석 소장과 몇몇 고위 장교들이 소파에 파묻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양주병과 과일 안주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짙은 화장을 한 여자들이 그들의 술잔을 채우고 있었다. 아, 그래. 김철수, 그 친구 참 운이 없어. 하필이면 건드려도 그런 독종 가족을 건드려가지고. 황기석이 얼음이 든 잔을 흔들며 비아냥거렸다. 맞은편에 앉은 배불뚝이 장군이 킬킬거렸다. 강지훈 소장 말입니까? 그 여자 707 출신이라 아주 깐깐하기로 유명하죠? 근데 여자가 별 달고 설치는 꼴 보기 싫었는데 이번 기회에 옷 벗게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는데요? 그렇지. 감히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타군까지 끌어들여? 이건 반란이야, 반란. 내가 내일 총장님께 보고해서 아주 박살을 내버릴 거야. 지 동생이 꼬리쳐서 생긴 일을 어디서 감히. 그들의 대화는 역겨웠다. 피해자인 강지아를 꽃뱀 취급하고 강지훈의 정당한 분노를 하극상으로 매도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군인은 권력을 누리는 수단일 뿐 지켜야 할 가치는 아니었다. 자. 골치 아픈 얘기는 그만하고 건배나 합시다. 우리의 영원한 오성애를 위하여. 쨍. 크리스털 잔이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이었다. 파지직. 거실의 샹들리에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꺼졌다. 순식간에 별장 안은 암흑천지가 되었다. 뭐야, 정전이야? 야, 밖에 누구 없어. 발전기 돌려. 황기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여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콱광!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번쩍였다. 그 짧은 순간 거실 통유리창 밖에 서 있는 2개의 검은 그림자가 비쳤다. 저게 뭐야?
누군가 창밖을 가리켰다. 다음 순간 굉음과 함께 강화유리가 박살났다. 와장창. 유리 파편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비바람이 거실로 들이닥치며 커튼이 미친 듯이 춤을 췄다. 2명의 괴한이 깨진 창을 넘어 거실로 들어왔다. 검은색 우비를 입고 얼굴에는 검은 마스크를 쓴 마치 저승사자 같은 형상이었다. 누구냐? 경호원, 경호원! 황기석이 소파 뒤로 숨으며 소리쳤다. 별장 안쪽 대기실에 있던 덩치 큰 경호원 5명이 곤봉을 들고 뛰쳐나왔다. 이 새끼들 뭐야? 잡아! 경호원들이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들은 상대를 잘못 골랐다. 강지현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달려오는 경호원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고는 그의 팔을 잡아 비틀며 업어치기를 시전했다. 쿵. 육중한 덩치가 바닥에 꽂혔다. 아이고, 허리 조심했어야지. 강지현은 쓰러진 놈의 명치를 짓밟고는 바로 다음 놈에게 돌진했다. 그녀의 싸움 방식은 거칠고 폭발적이었다. 해병대 특유의 저돌적인 돌파력으로 경호원들을 볼링핀처럼 쓰러뜨렸다. 반면 강지윤은 정교했다. 그녀는 3단봉을 펼치지 않은 채 덤벼드는 경호원의 급소만을 정확하게 타격했다. 목, 인중, 관자놀이. 불필요한 동작 없이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상대를 무력화시켰다. 그녀의 손에 들린 3단봉은 춤을 추듯 놈들의 뼈마디를 두들겼다. 내 팔! 순식간에 5명의 경호원이 바닥을 뒹굴며 신음했다. 고작 1분도 걸리지 않았다. 소파 뒤에 숨어있던 장군들은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강지윤이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다. 번개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창백할 정도로 하얗지만 눈빛만은 시퍼렇게 타고 있었다. 강지현도 마스크를 벗어 던지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오랜만이십니다, 선배님들. 강지윤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서늘하게 울렸다. 황기석이 눈을 비비며 덜덜 떨리는 손가락질을 했다. 강지윤? 강지윤? 니들이 여기를 어떻게...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쳐들어와? 이거 주거 침입이야. 특수폭행이라고. 당장 헌병 부를 거야. 배불뚝이 장군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강지윤은 대답 대신 3단봉을 쫙 펼쳤다. 촤락. 그 소리가 섬뜩했다.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배불뚝이 장군의 손을 내리쳤다. 아! 핸드폰이 박살나며 바닥에 떨어졌다. 헌병? 부르세요. 부르면 우리야 좋지. 당신들이 여기 모여서 무슨 작당을 하고 있었는지, 이 비싼 양주와 여자들은 누구 돈으로 불렀는지 세상에 다 까발려질 테니까. 강지윤이 소파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렸다. 군화 흑발이 고급 양주병을 걷어찼다. 오성의 비밀 장부 그리고 김철수 구명 로비 내역. 내놓으시죠. 무슨 소리야? 우린 그런 거 몰라. 증거 있어? 황기석이 오리발을 내밀었다. 강지현이 피식 웃으며 황기석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아저씨, 상황 파악이 아직 안 되나 본데. 우리는 지금 군인으로 온 게 아니야. 빡친 동생 언니로 온 거지. 계급장? 그딴 거 지금 여기선 휴지 조각이야. 강지현이 황기석을 소파에 패대기 쳤다. 우리 막내 지아가 흘린 눈물만큼 당신들도 피를 좀 봐야겠어. 강지윤이 황기석 앞에 쭈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췄다.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살기가 일렁였다. 실장님, 제 동생이 당한 일 단순한 사고로 덮으려고 하셨죠? 꽃뱀이니 뭐니 헛소문 퍼뜨리라고 지시한 것도 당신입니까? 아니야. 난 모르는 일이야. 김철수가 혼자 벌인 짓이라고. 거짓말. 강지윤이 3단봉 끝으로 황기석의 어깨를 쿡 찔렀다. 저기 구석에 있는 금고. 저거 열면 다 나오겠지? 비밀 장부부터 시작해서 당신들 더러운 거래 내역까지. 황기석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시선이 본능적으로 벽난로 뒤쪽 액자로 향했다.
강지우는 그 찰나의 시선을 놓치지 않았다. 지연아, 벽난로 뒤. 오케이. 강지현이 성큼성큼 걸어가 액자를 떼어내자 그 뒤에 디지털 금고가 나타났다. 안 돼! 그거 건드리면 너네 진짜 죽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황기석이 발악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강지훈이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비밀번호 대세요. 손가락 하나씩 부러지기 전에. 이 독사 같은 년. 우득. 아, 강지훈이 무표정한 얼굴로 황기석의 검지 손가락을 꺾었다. 비명소리가 별장을 울렸다. 옆에 있던 다른 장군들은 사색이 되어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음은 중지입니다. 말하세요. 29, 88, 5. 황기석이 고통에 못 이겨 번호를 불렀다. 강지현이 번호를 입력하자 띠리릭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다. 안에는 현금 뭉치와 함께 두툼한 USB와 서류 봉투가 들어있었다. 강지현이 서류를 훑어보더니 휘파람을 불었다. 언니, 이거 대박인데? 김철수 뇌물 리스트는 기본이고 진급 청탁 명단에 방산 비리까지 다 있어. 이 양반들 군인이 아니라 아주 도둑놈들이었네. 강지우는 황기석을 놓아주었다. 그는 손가락을 부여잡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이걸로 당신들 군 생활은 끝났어. 아니, 감옥에서 평생 썩게 될 거야. 강지우는 챙긴 증거물을 품에 넣고 일어섰다. 너희들 이걸로 끝날 것 같아? 오성애가 어떤 조직인데 우리 뒤에 누가 있는지 알아? 황기석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모양이었다. 강지우는 나가려다 말고 다시 뒤를 돌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통을 집어들어 황기석의 머리 위로 쏟아부었다. 아직도 뒤를 믿나 본데 똑똑히 들어. 내 뒤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서운 해군 대장이 있고 내 옆에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 강지훈의 얼굴이 황기석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나는 잃을 게 없는 언니야. 건드리지 말아야 할 영린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게. 쾅! 번개가 다시 한번 내리꽂혔다. 그 빛에 비친 강지훈의 표정은 마치 전쟁의 신 아수라와도 같았다. 두 자매는 엉망이 된 별장을 뒤로하고 유유히 빗속으로 걸어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남겨진 것은 부서진 권위와 공포에 질린 패배자들의 신음뿐이었다. 이제 증거는 확보했다. 다음은 이 더러운 판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아니 국민의 심판대에 세울 차례였다. 하지만 강지훈은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어둠 속에 숨은 더 거대한 괴물이 눈을 뜨고 있었다. 가평 별장에서 확보한 USB의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 조수석에서 노트북으로 파일을 열어보던 강지연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갔다. 빗줄기는 여전히 차창을 때리고 있었고 와이퍼는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틔웠다. 언니, 이거 장난이 아닌데? 운전대를 잡은 강지훈이 백미러로 뒤따라오는 호송 차량을 확인하며 물었다. 뭐가 들어있는데? 단순히 뇌물 리스트가 아니야. 군납 비리, 무기 밀매, 심지어 주요 요인 사찰 기록까지 있어. 오성회 이 새끼들 군대가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어. 그리고 이 꼭대기에 있는 놈. 이름이 나왔어. 강지훈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누구야? 육군 참모차장 오중석 중장. 오성회의 오가 그놈 성이었어. 오중석. 강지훈도 아는 이름이었다. 겉으로는 청렴하고 강직한 군인인 척하지만 뒤로는 자기 라인을 챙기기로 유명한 인물. 그가 몸통이었다니. 그때 강지훈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 표시 제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다. 받아. 스피커폰으로. 강지현이 통화 버튼을 눌렀다. 차가운 기계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강지훈 소장.
밤길이 위험한데 운전 조심해야지. 누구냐? 물건을 가져갔으면 돌려줘야지. 그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장난감이 아니거든. 오중석 중장이 시킨 건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상대방은 낮은 웃음소리를 흘렸다. 눈치가 빠르군.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건 수명을 단축시키지. 지금 당장 차를 세우고 물건을 도로변에 내려놔. 그럼 목숨은 살려주지. 내가 거절한다면 그럼 유감스럽지만 오늘 밤이 자네 자매의 제삿날이 될 거야. 뚜둑. 전화가 끊겼다. 동시에 강지현이 사이드 미러를 보며 소리쳤다. 언니, 뒤에. 뒤따라오던 덤프트럭 한 대가 갑자기 상향등을 켜며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오고 있었다. 빗길을 가르는 육중한 바퀴 소리가 공포스럽게 다가왔다. 잡아! 강지훈이 핸들을 급하게 꺾었다. 끼익!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긁으며 비명을 질렀다. 덤프트럭이 간발의 차로 차체 옆을 스치고 지나갔다. 쾅!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이 미친 새끼들이. 강지현이 욕설을 내뱉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앞쪽 도로에서 검은색 승합차 2대가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함정이었다. 지연아, 지하 챙겨. 강지우는 브레이크를 밟는 대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뚫는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가 튀어나갔다. 막아서는 승합차 사이의 좁은 틈. 강지우는 망설임 없이 그 틈으로 차를 밀어넣었다. 쾅! 콰직! 차체가 찌그러지고 유리가 금이 갔지만 차는 기적적으로 포위망을 뚫고 나갔다. 그러나 안도할 틈도 없이 승합차들이 맹렬하게 추격해오기 시작했다. 창문이 열리고 총구가 보였다. 타탕, 탕. 실탄이었다. 놈들은 군인이 아니었다. 돈을 받고 움직이는 전문 살수들이었다. 고개 숙여. 강지윤이 소리쳤다. 뒷좌석에서 자고 있던 강지아가 비명과 함께 바닥으로 몸을 웅크렸다. 강지현은 품에서 자신의 권총을 꺼냈다. 이 개새끼들이 감히 대한민국 장군한테 총질을 해? 강지현이 창문을 내리고 뒤따라오는 승합차를 향해 조준했다. 흔들리는 차 안 쏟아지는 비. 하지만 그녀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최고의 사격 실력 보유자였다. 탕! 탕! 정확하게 승합차의 앞바퀴가 터졌다. 끼익! 선두 차량이 중심을 잃고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나이스 샷! 하지만 남은 한 대와 덤프트럭이 여전히 끈질기게 따라붙고 있었다. 강지윤의 차는 이미 걸레짝이 되어 속도가 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앞에는 터널이 보였다. 터널 안은 막혀있을 확률이 높았다. 언니, 저기서 멈추면 다 죽어. 알아. 하지만 방법이 없어. 전투 준비해. 강지윤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녀는 707 시절 수없이 겪었던 사선을 떠올렸다. 도망칠 수 없다면 부숴버리면 된다. 끼익! 차가 터널 입구 직전에 멈춰섰다. 강지윤과 강지연은 동시에 차 문을 열고 튀어나갔다. 지아야, 절대 나오지 마. 엎드려 있어. 강지윤이 소리치며 차를 방패 삼아 자세를 잡았다. 추격해오던 승합차와 덤프트럭도 멈춰섰다. 승합차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10여 명이 내렸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회칼이 들려 있었다. 총기 사용이 제한적인 국내 사정을 고려한 듯 놈들은 접근전을 선택했다. 처리해. 물건 확보하고 여자는 죽여.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명령했다. 놈들이 빗속을 뚫고 달려들었다. 지연아, 보여주자. 우리가 누군지. 오케이. 스트레스 풀 곳도 없었는데 잘 됐네. 강지윤은 3단봉을, 강지연은 전술 단검을 역수로 쥐었다. 빗줄기가 그녀들의 얼굴을 적셨지만 눈조차 깜빡이지 않았다. 2마리의 맹수가 사냥감을 노려보고 있었다. 숫자는 10대 2.
압도적인 열세였지만 기세는 정반대였다. 달려들던 선두의 사내가 회칼을 휘둘렀다. 강지우는 상체를 살짝 뒤로 젖혀 칼날을 피함과 동시에 3단봉으로 놈의 손목을 후려쳤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강지우는 틈을 주지 않고 놈의 무릎을 걷어차고 쓰러지는 놈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단 한 번의 유효타. 사내는 거품을 물며 기절했다. 옆에서 쇠파이프가 날아왔다. 강지우는 팔을 들어막는 척하다가 안으로 파고들며 팔꿈치로 놈의 턱을 올려쳤다. 우지끈. 턱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났다. 반대편에서는 강지연이 춤을 추듯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힘으로 맞부딪히는 대신 상대의 힘을 이용했다. 덤벼드는 놈의 팔을 잡아 꺾어버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급소를 정확히 찔렀다. 물론 죽이지는 않을 정도의 깊이로. 허벅지 어깨. 비명소리가 터널 입구를 메웠다. 으아, 이년들이! 뭐야, 저년들 뭐야? 제대로 안 해? 리더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놈들은 섣불리 다가오지 못했다. 눈앞의 여자들은 인간이 아니었다. 살인 기계였다. 그때 덤프트럭 운전석 문이 열리며 거구의 사내가 내렸다. 손에는 엽총이 들려 있었다. 다 비켜! 탕! 굉음과 함께 강지윤의 어깨에서 피가 튀었다. 언니! 강지현이 비명을 질렀다. 강지윤이 휘청거리며 차보닛 위로 쓰러졌다. 엽총 산탄이 스친 것이었다. 다행히 정통으로 맞지는 않았지만 왼팔을 쓸 수 없게 되었다. 무슬고 쓰면 뭐해? 총 앞에서는 장사 없지. 거구의 사내가 낄낄거리며 다시 장전을 했다. 지윤 언니. 차 안에 있던 강지아가 피를 흘리는 언니를 보고 울부짖으며 차 문을 열려 했다. 나오지 마. 문 잠가. 강지윤이 고통을 참으며 소리쳤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피가 군복을 적셨지만 눈빛은 더욱 독해졌다. 지연아, 저 돼지 새끼부터 잡는다. 감히 우리 언니를 쏴? 죽여버릴 거야. 강지연의 눈이 뒤집혔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를 집어들어 놈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어디? 거구의 사내가 다시 총을 쏘려 했다. 그 순간 강지윤이 품에 있던 무언가를 던졌다. 연막탄이었다. 707 시절 비상용으로 챙겨 다니던 것이었다. 치익! 흰 연기가 순식간에 시야를 가렸다. 뭐야 이거? 놈들이 당황하는 사이 연기 속에서 강지현이 튀어나왔다. 지옥으로 가라. 강지현의 쇠파이프가 거구의 사내의 손목을 강타했다. 엽총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어서 강지현의 니킥이 놈의 얼굴에 꽂혔다. 거구의 몸이 맥없이 쓰러졌다. 하지만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남은 적들이 연기가 거치자마자 포위망을 좁혀왔다. 강지우는 한 팔로 3단봉을 쥐고 차 앞을 지켰다. 출혈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고 있었다. 여기까지인가? 그때였다. 투두두두두두. 하늘에서 헬기 소리가 들려왔다. 단순한 헬기가 아니었다. 군용 헬기의 묵직한 로터 소리였다. 이어서 터널 반대편과 도로 뒤쪽에서 강력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꼼짝 마라. 대한민국 해군 헌병대다. 무기를 버리고 투항이라. 확성기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들을 태운 트럭과 헌병대 차량들이 도로를 완전히 봉쇄하고 있었다. 이제야 왔네. 강지윤이 긴장이 풀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가장 선두에 있는 차량에서 최민혁 대장이 뛰어내렸다. 정복 차림 그대로였다. 그는 피투성이가 된 강지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흑빛이 되어 달려왔다. 여보, 처제. 최민혁이 떨리는 손으로 아내를 끌어안았다. 늦어서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어. 아니에요. 딱 맞춰왔어요. 지아는요? 무사해?
헌병들이 보호하고 있어. 최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리고 그 눈물은 곧장 분노로 바뀌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포위된 놈들을 노려보았다. 전원 체포해. 반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내 아내를 건드린 대가가 뭔지 보여줘. UDT 대원들이 놈들을 덮쳤다. 살수들은 저항 한 번 못 해보고 바닥에 깔려 수갑이 채워졌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구급차가 도착해 강지윤을 실었다. 강지아가 울면서 언니의 손을 잡고 따라탔다. 강지현은 씩씩거리며 잡혀가는 놈들에게 침을 뱉었다. 오중석. 이게 자식. 내가 가죽을 벗겨버릴 거야. 비는 그쳤지만 아스팔트 위에는 붉은 핏물과 빗물이 뒤섞여 흐르고 있었다. 오성회의 공격은 실패했다. 하지만 그들은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 아니라 용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었다. 강지윤의 부상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았다. 산탄이 근육을 스쳤을 뿐 뼈나 신경에는 이상이 없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바로 퇴원하려 했다. 의사가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지금 누워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녀는 붕대를 감은 팔로 정복 재킷을 걸쳤다. 옆에서 최민혁 대장이 한숨을 쉬며 그녀의 단추를 잠가주었다. 마려도 갈 거지? 당신이라면 안 가겠어요? 가겠지. 지구 끝까지라도. 최민혁이 씁쓸하게 웃으며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오중석 중장이 오늘 밤 육군본부 벙커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해. 명분은 테러 위협 대비라는데 사실상 증거 인멸하고 도주로 확보하려는 거겠지. 벙커라. 쥐새끼처럼 숨기 딱 좋은 곳이네요. 강지윤의 눈이 번뜩였다. 지연이는 이미 애들 데리고 출발했어. 해병대 1사단장이 내 동기인 거 알지? 합동훈련 명목으로 병력 이동 승인해줬어. 지금 육군본부 외곽을 해병대가 포위하고 있을 거야. 고마워요, 여보. 당신 옷 벗을 수도 있는 일인데. 상관없어. 내 가족도 못 지키는 대장이 무슨 나라를 지켜? 옷 벗으라면 벗지 뭐. 대신 그놈들 옷부터 다 찢어발기고 나서. 최민혁의 눈빛은 강지윤 못지않게 뜨거웠다. 새벽 3시. 충남 계룡대 육군본부. 가장 깊숙한 지하 벙커 상황실. 오중석 중장은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재떨이에는 이미 꽁초가 수북했다. 연락 안 됩니까? 처리했다는 보고가 왜 없어? 그게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현장에 갔던 팀 전체가 실종. 부관이 떨면서 보고했다. 오중석이 재떨이를 집어던졌다. 멍청한 새끼들,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때 벙커의 육중한 철문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 뭐야? 무슨 소리야? 쾅! 쾅! 마치 거인이 문을 두드리는 듯한 진동. 곧이어 경보 사이렌이 울렸다. 침입자 발생, 정문 돌파. 현재 지하 벙커로 진입 중. 스피커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모니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전술복을 입은 무장 병력이 위병소를 제압하고 벙커 입구로 쇄도하고 있었다. 그들의 가슴에는 해병대 특수수색대 마크가 선명했다. 해병대? 이게 무슨... 오중석이 경악했다. 육군 본부에 해병대가 쳐들어오다니 이건 쿠데타나 다름없었다. 쾅! 마침내 벙커의 철문이 폭파되며 연기가 자욱하게 깔렸다. 오중석과 참모들이 기침하며 뒤로 물러섰다. 연기 속에서 방독면을 쓴 대원들이 진입해 순식간에 상황실을 장악했다. 손 머리 위로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그들 뒤로 한쪽 팔에 붕대를 감고 정복을 입은 강지윤이 걸어 들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완전 무장한 강지현이 소총을 들고 서 있었다. 강지윤은 천천히 오중석 앞으로 걸어갔다. 오랜만입니다, 차장님. 아니, 오성회 회장님이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강지윤, 네가 미쳤구나. 감히 육군본부를 공격해? 이건 내란죄야. 직격 처형감이라고. 오중석이 악을 썼다. 내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내부의 적을 소탕하러 온 겁니다. 국방부 장관님 승인 하에 진행되는 특별 감찰 작전입니다. 뭐? 장관 승인? 강지윤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던졌다. 최민혁 대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여 받아낸 긴급 체포 영장이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엄청난 정치적 압박이 있었지만 최민혁이 자신의 계급장을 걸고 밀어붙인 결과였다. 당신이 보낸 살수들 전부 자백했습니다. 그리고 이 USB. 강지윤이 피 묻은 USB를 들어보였다. 여기 담긴 당신의 더러운 죄목들, 제가 굳이 읊어드려야 합니까? 오중석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당신은 군인의 명예를 팔아먹고 부하들을 사지로 내몰고 힘없는 여군들을 유린했어. 그 죄 죽어서도 씻지 못할 겁니다. 강지윤의 신호에 헌병들이 다가와 오중석에게 수갑을 채웠다. 이거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차장이야. 차기 총장이라고. 오중석이 발악하며 끌려나갔다. 상황실에 있던 다른 장군들도 줄줄이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육군의 수뇌부가 썩은 부위가 도려내지는 순간이었다. 강지현이 방독면을 벗으며 강지윤에게 윙크했다. 속이 다 시원하네. 언니, 팔은 괜찮아? 아파 죽겠어. 근데 지아 얼굴 보니까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강지윤이 피식 웃었다. 그녀는 벙커 밖으로 나갔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지만 어딘가 상쾌했다. 하늘에는 여전히 별이 떠 있었지만 땅 위에 거짓된 별들은 모두 떨어졌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 입은 가족들을 보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뿐이었다. 멀리서 최민혁 대장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강지윤은 붕대 감은 팔로 서툴게 경례를 붙였다. 작전 완료. 복귀하겠습니다. 최민혁이 따뜻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고생했어. 집에 가자. 지아가 기다려.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켜내는 것이었음을 강지윤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계룡대 지하 벙커에서의 전격적인 체포 작전이 성공한 지 24시간이 지났지만 상황은 강지윤의 예상보다 훨씬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오중석 중장과 오성회 핵심 간부들이 국방부 합동수사단 조사실에 구금되었지만 그들은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아니, 오히려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조사실 유리 너머로 오중석을 지켜보던 강지윤의 미간이 좁혀졌다. 오중석은 수갑을 찬 손으로 탁자를 두드리며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장장군, 너무 힘 빼지 마. 어차피 난 곧 나가게 될 테니까. 오중석이 유리창 너머의 강지윤을 보며 비웃듯 입을 벙긋거렸다.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 서너 명이 들이닥쳤다. 국내 최대 로펌의 변호인단이었다. 변호인 접견 전까지 모든 조사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강지윤 소장의 이번 체포작전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불법 감금입니다. 즉시 석방하지 않으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겠습니다. 변호인단 대표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강지윤은 팔짱을 낀 채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불법. 국방부 장관의 승인이 떨어진 작전입니다. 장관님 승인요? 글쎄요. 장관님이 언제까지 그 자리에 계실 것 같습니까? 변호사가 묘한 웃음을 흘렸다. 강지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 시각 집무실에 있던 최민혁 대장에게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었다. 최재도, 자네 해군 예산안 통과시키고 싶으면 이번 일 적당히 덮게. 정치권에서도 오중장을 비호하는 세력이 만만치 않아. 자네 안에 단속 좀 잘해. 안 그러면 자네 옷도 벗겨질 수 있어.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거물급 국회의원의 협박. 최민혁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어버렸다. 오성회의 뿌리는 군 내부뿐만 아니라 정치권 깊숙한 곳까지 뻗어 있었다. 그들은 법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 역공을 가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군 검찰 쪽에서 연락이 왔다.
오중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사유는 증거 위법 수집. 강지윤 자매가 별장을 습격해 가져온 USB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확보된 것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기가 막히는군. 도둑놈 잡으려고 문 따고 들어갔더니 무단 침입이라 도둑놈은 무죄라는 거야. 강지현 준장이 책상을 내리치며 분노했다. 언니, 이대로면 놈들 다 풀려나. 그리고 역으로 우리가 당해. 옷 벗는 건 둘째치고 감옥 갈 수도 있어. 강지윤은 창밖을 응시했다. 놈들은 자신들이 만든 견고한 카르텔 안에서 보호받고 있었다. 법대로 절차대로 해서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 지연아. 법이 그들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지. 오성애가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뭘까? 감옥? 아니야. 그들은 감옥에 가도 떵떵거릴 놈들이야. 강지윤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건 자신들이 쌓아 올린 명예와 권력이 가짜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거야.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물어뜯게 만드는 거지. 강지윤은 최민혁 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부탁이 있어요. 그 USB 복사본 있죠? 원본은 검찰에 넘기고 복사본에 있는 내용 중 자금 장부만 따로 추려주세요. 뭐 하려고? 오중석이 오성의 자금을 혼자서 횡령한 정황이 있어요. 그걸 다른 오성의 멤버들에게 흘릴 거예요. 배신감을 심어주는 거죠. 놈들의 결속력을 깨부숴야 해요. 강지윤은 적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리전을 준비했다. 707 시절 테러 조직을 와해시킬 때 썼던 방식이었다. 믿음으로 뭉친 조직이 아닌 이익으로 뭉친 집단은 이익이 사라지는 순간 가장 추악한 적으로 돌변하는 법이었다. 강지윤의 작전은 주요했다. 강지현이 정보과를 통해 슬쩍 흘린 오중석 횡령 의혹 찌라시는 구치소에 수감된 오성의 간부들 사이에 산불처럼 번져나갔다. 뭐? 오중장이 우리 회비를 빼돌려서 자기 처남 땅을 샀다고? 나는 진급시켜준다고 해서 1억이나 꽂아줬는데 그게 다 자기 주머니로 들어간 거야? 이런 배신자 새끼. 내가 오중장 비리 다 물어버릴 거야. 구치소 독방과 조사실에서 고성이 오갔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자 침묵의 카르텔은 순식간에 붕괴되었다. 살 길을 찾기 위해 앞다투어 오중석의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변호인단도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복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남아 있었다. 피해 당사자인 강지아 소위의 진술이었다. 놈들의 변호인단은 강지아의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 하고 있었다. 병원 VIP실. 강지아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지아야. 강지윤이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왔다. 내일 군사법원에서 증인 신문이 있어. 내가 직접 나가야 해. 강지아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싫어. 무서워. 그 사람들 눈빛. 다시 보기 싫어. 알아. 얼마나 끔찍한지. 하지만 내가 피하면 놈들은 승리했다고 생각할 거야. 그리고 또 다른 지아를 만들겠지. 강지윤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이었다. 언니가 옆에 있을게. 지연이 언니도 형부도 다 있을 거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강지아는 고개를 들었다. 언니의 눈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언제까지 언니들 뒤에 숨어 있을 것인가? 나도 군인이다. 장교다. 할게. 나가서 말할게. 그 새끼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다음 날 군사법원 대법정. 방청석은 취재진 대신 군 관계자들과 피해 장병들의 가족으로 가득 찼다. 보안 유지를 위해 비공개 재판이었지만 열기는 뜨거웠다. 피고인석에는 수의를 입은 오중석, 김철수, 황기석 등 5성의 주역들이 줄줄이 앉아 있었다.
며칠 사이 늙어버린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를 품고 있었다. 재판장이 호명했다. 증인 강지아, 입장하세요. 문이 열리고 강지아가 들어왔다. 정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걸음걸이는 다소 느렸지만 시선은 정면을 향해 있었다. 방청석 맨 앞줄에 앉은 강지윤과 강지현이 주먹을 꽉 쥐고 동생을 응원했다. 변호인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다. 예상대로 그들은 잔인했다. 증인, 평소 우울증 약을 복용해줘? 사건 당일에도 피해 망상에 빠져 있었던 것 아닙니까? 대배장님은 격려 차원에서 부른 건데 혼자 오해해서 난동을 피운 거 아닙니까? 변호사가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몰아세웠다. 김철수 중령도 옆에서 낄낄거렸다. 강지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숨이 가빠왔다. 다시 그날 밤의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다. 도망치고 싶어. 그때 방청석에서 강지윤의 입모양이 보였다. 고개 들어. 넌 군인이야. 강지아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다.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저는 우울증 약을 복용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지아는 피고인석의 김철수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격려? 옷을 벗기려 하고 폭언을 퍼붓는 게 격려입니까? 당신은 지휘관이 아니라 짐승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낄낄거리며 내 자존감을 짓밟던 그 시간, 나는 군인이 된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지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나는 대한민국 장교로서 내 명예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신들은 계급장 뒤에 숨은 범죄자일 뿐입니다. 법정 안에 정적이 흘렀다. 김철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 건방진년이 어디서? 김철수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다 교도관들에게 제압당했다. 그 추태가 오히려 그의 죄를 증명하는 꼴이었다. 강지아는 더 이상 떨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공포를 깨트리고 나왔다. 강지아의 당당한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완전히 바꿨다. 그녀의 용기에 힘입어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다른 피해 여군들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부하 장교들이 잇따라 증언대에 섰다. 오성회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 성상납 강요, 인사청탁, 방산 비리, 부하 폭행. 그들의 죄목은 나열하기 힘들 정도였다. 특히 오중석 중장이 부하들의 피 같은 돈을 횡령해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피고인석의 오성회 간부들은 서로 욕설을 퍼붓으며 난투극 직전까지 갔다. 야, 이 도둑놈아, 내 돈 내놔. 네가 찔렀지? 네가 다 불었지? 재판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강지우는 그 광경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았다. 저것이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전우회의 실체였다. 마지막 선고 공판일.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갔다. 피고인 오중석, 징역 25년. 피고인 김철수, 징역 15년. 피고인 황기석. 줄줄이 중형이 선고되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더 무서운 형벌이 내려졌다. 피고인들 전원, 파면 및 군적 박탈, 서훈 취소. 불명예 제대. 평생 군인으로 살아온 그들에게 군적 박탈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연금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죽어서도 국립묘지에 묻힐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던 별들이 모조리 떼어졌다. 오중석이 비틀거리며 끌려나갔다. 그는 강지윤 쪽을 보며 악을 썼다. 두고 보자. 내가 나가면 가만 안 둬. 강지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교도관들이 막아섰지만 그녀의 기세에 눌려 길을 터주었다. 당신이 나올 때쯤이면 세상은 당신을 기억조차 못할 거야. 썩은 뿌리는 뽑혔고 땅은 다시 다져질 테니까. 강지윤은 오중석의 텅 빈 어깨를 툭툭 털어주었다.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 그게 당신들의 유일한 죄가 아니야.
진짜 죄는 누군가의 소중한 꿈을 짓밟았다는 거야. 감옥에서 평생 반성해. 들을 사람 없겠지만 오중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완벽한 패배였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강지아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공기가 무겁지 않았다. 끝났다. 강지현이 기지개를 켜며 강지아의 어깨 동무를 했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언니가 쏜다. 돼지갈비 어때? 좋아. 소주도 한 잔? 강지아가 처음으로 웃음을 보였다. 헬쑥했던 볼에 다시 생기가 돌고 있었다. 최민혁 대장이 다가와 세 자매를 바라보며 빙그레 웃었다. 이제야 다들 웃네. 고생 많았어. 여보, 당신도 고생했어요. 정치인들 상대하느라 머리 좀 빠진 것 같은데? 강지윤이 농담을 던지자 최민혁이 정모를 고쳤으며 당황했다. 진짜? 안 되는데?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법원 앞 광장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강지윤은 알고 있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썩은 뿌리는 뽑았지만 상처 입은 땅을 다시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남은 자들의 몫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동생 지아가 다시 군복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할 것이었다. 가자. 집에. 강지윤이 앞장섰다. 그녀의 등 뒤로 두 동생과 남편이 따랐다. 든든한 가족, 그리고 전우. 그들이 있는 한 어떤 어둠도 이 별들을 가릴 수는 없을 것이다. 계절이 바뀌어 산골짜기 부대에도 첫눈이 내렸다. 한때 욕설과 비명, 그리고 은밀한 폭력이 지배했던 인제 XX대대는 이제 텅 빈 유령 건물이 되어 있었다. 부대 해체 명령이 떨어지면서 병력은 뿔뿔이 흩어졌고 낡은 막사는 철거를 앞두고 있었다. 강지윤은 아무도 없는 연병장 한가운데 서 있었다. 눈 덮인 연병장에는 오직 그녀의 군화 발자국만이 찍혀 있었다. 그녀는 폐허가 된 본청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김철수 중령이 호의호식하며 군림했던 그곳은 이제 창문이 깨지고 차가운 바람만이 드나들고 있었다. 끝났어. 완전히.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다. 악은 처단되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입은 상처들이 아물기까지는 더 긴 시간이 필요했다. 그때 뒤에서 눈 밟는 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강지윤이 뒤를 돌았다. 강지아였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한 달. 강지아의 얼굴은 아직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예전과 달랐다.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막내 동생이 아니었다. 단정하게 전투복을 입고 베레모를 쓴 대한민국 육군 중이었다. 여긴 왜 왔어? 보기 싫은 곳일 텐데.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싶었어. 내가 도망친 곳이 아니라 내가 이겨낸 곳이라는 걸. 강지아가 담담하게 말했다. 그녀는 대대장실이 있던 2층 창문을 바라보았다. 처음에는 군복을 벗으려고 했어. 이 옷이 수의처럼 느껴졌거든. 근데 언니들이 싸우는 걸 보면서 깨달았어. 군복이 더러운 게 아니라 그걸 입은 사람이 더러웠던 거라는 걸. 강지윤은 말없이 동생의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었다. 그래서 결정했어. 나 지원했어. 어디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임단 선발 테스트. 강지윤의 눈이 커졌다. 707. 자신이 청춘을 바쳤던 곳이자 지옥 같은 훈련으로 유명한 곳. 힘들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자가 버티기엔. 언니도 해냈잖아. 그리고 나도 강씨 집안 여자야. 더 이상 보호받는 피해자로 남고 싶지 않아. 나를 지키고 나처럼 약한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기를 거야. 강지아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기가 서려 있었다.
강지우는 동생의 눈을 한참이나 들여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막내가 제일 독하다니까. 합격이나 해. 내 동생이라고 봐주는 거 없으니까. 자신 있어. 누구 동생인데? 두 자매는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그들의 웃음소리는 따뜻하게 번져나갔다. 그날 저녁 서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민혁 대장의 관사. 오랜만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메뉴는 최민혁 대장이 직접 끓인 해물탕과 강지현이 사온 삼겹살이었다. 자, 다들 잔 들어.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앞치마를 두른 최민혁이 잔을 높이 들었다. 무슨 특별한 날이야? 그냥 밥 먹는 거지. 강지현이 투덜대면서도 잔을 채웠다. 우리 막내 특전사 지원했다며? 그리고 우리 마누라 이번 사건으로 국방부 개혁위원장 맡게 된 거 축하하는 자리지? 최민혁의 말에 강지훈이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이번 오성회 게이트를 해결한 공로로 강지훈은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군 내부에 썩은 환부를 도려낸 강철 여제라는 별명까지 생겼다. 국방부는 여론을 의식해 그녀에게 군 문화를 쇄신할 전권을 위임했다. 그냥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언니, 너무 겸손 떨지 마. 솔직히 멋있었어. 나 해병대 사령관한테 불려가서 칭찬받았잖아. 육군이 못한 거 해병대가 도와줘서 고맙다고. 강지현이 쌈을 크게 싸먹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지하 처제 707 가면 고생 좀 할 텐데. 내 부관한테 말해서 훈련 팁 좀 알려줄까? 최민혁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아니요, 형부. 괜찮습니다. 백없이 제 실력으로 부딪혀 보겠습니다. 그래야 진짜 제 것이 되니까요. 강지아의 대답에 최민혁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장군감이야. 오성해. 그놈들이 사람 하나는 제대로 키워놨구먼. 역설적이지. 식사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화면에는 수의를 입고 호송차에 오르는 오중석과 김철수의 모습이 비쳤다. 그들의 표정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지우는 잠시 젓가락을 내려놓고 화면을 응시했다. 복수는 달콤했다.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지아야. 강지훈이 불렀다. 내가 겪은 고통 평생 잊히지 않을 거야. 흉터로 남겠지. 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내가 살아남았고 이겨냈다는 훈장이야. 응, 언니. 이제 안 부끄러워. 오히려 내가 해야 할 일을 찾게 해준 계기가 됐어. 강지아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떨림을 주체할 수 없었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한 단단한 군인의 손이었다. 식사를 마친 가족들은 테라스로 나갔다. 서울의 야경이 별바다처럼 펼쳐져 있었다. 강바람이 찼지만 누구도 춥다고 하지 않았다. 강지현이 난간에 기대며 말했다. 근데 언니 그거 알아?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 뭐라고 하는데? 3스타 자매래. 707 소장, 해병대 수색대 준장, 그리고 미래의 특전사령관 중위. 건드리면 아주 뼈도 못 추리는 독한 집안이라고. 틀린 말은 아니네. 나까지 합치면 별이 몇 개야? 최민혁이 호탕하게 웃었다. 강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진짜 별은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난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별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땅을 딛고 선 사람들 가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키자. 강지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계급장이 주는 권위가 아니라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로. 힘없는 부하들이 억울하게 울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의 방패가 되어주자. 당연하지. 해병대는 물러서지 않아.
강지현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끄럽지 않은 군인이 되겠습니다. 강지아가 언니들을 보며 다짐했다. 최민혁 대장은 흐뭇한 표정으로 새 여자를 바라보았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강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여기 있었다. 진흙탕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피어난 철의 꽃들. 자, 사진이면 한 장 박을까? 이 역사적인 순간을 남겨야지. 최민혁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네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감싸고 카메라를 바라보았다. 하나, 둘, 셋. 필승. 충성. 경례 구호는 달랐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였다. 찰칵. 사진 속에 담긴 그들의 미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고 있었다. 그것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승리의 미소였다. 강지우는 테라스 난간을 잡고 멀리 어둠 속에 잠긴 도시를 바라보았다. 내일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목숨보다 소중한 전우이자 가족이 있었고 그녀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정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으니까.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군인은 국민과 전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지는 자들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밤 공기를 가슴 가득 채웠다. 상쾌하고 맑은 바람이었다.